하이브상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에 이어서 제곱근에 관련된 개념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1쪽 준비해주고요. 선생님과 강의를 드릴 때는 항상 삼색 볼펜 준비해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곱근의 성질에 관련된 개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제곱근의 성질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걸 공부했냐면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 있었지? 무엇이었냐? A의 제곱근이다. 자, A의 제곱근이라는 건요.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번 더 한글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그게 반복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 그랬지? 자, A의 제곱근이라는 거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무엇인가? A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 자, 그러면 이거를 문자로 나타내면 동그라미 2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여기서 제곱근은 X의 값. 자, 그런데 우리 이걸요, 근호를 사용하여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랬다.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자, 그래서 A가 무엇일 경우에는 A가 0보다 큰 양수일 경우에는 A의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라 그랬었지요. 양수일 경우에 A의 제곱근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래서 몇 개? 두 개.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0과 같다 그럴 경우에는 제곱근은 몇 개? 제곱하여 0이 되는 숫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그래서 한 개. 그런데 A가 0보다 작다, 음수일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곱근의 개수는 0개. 자, 왜요?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왜 제곱근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거 꼭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곱근의 성질과 관련된 개념을 볼 건데 제곱근의 성질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클 때가 항상 기준이 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 말고 마이너스가 붙을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개념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0보다 클 때. 자, 그럼 봅시다. 루트는요, 뭘 만나면 없어진다 그랬지? 제곱을 만나면 A만 홀로 남겨두고 저 멀리로 떠난다 그랬지? 자, 그렇기 때문에 루트가 제곱을 만나는 순간 A만 나오고요. 루트가 제곱을 만나는 순간 루트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제곱을 만나는 순간 플러스로 변하기 때문에 A만 나오겠지. 루트가 제곱을 만나는 순간 A만 남고요. 자, 그리고 제곱과 루트가 만나는 순간 루트는 없어지고요. 제곱과 마이너스가 만나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변하면서 A만 남습니다. 자, 제곱근의 성질은 4가지 유형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루트 6의 제곱이라고. 자, 그러면 제곱과 뭐가 만났다? 루트가 만나서 뭐만 남는다? 6만 남기고 루트는 떠난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요. 이건 한번 볼게요. 우리요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 배우면서 분배법칙 배웠었지? 자, 그래서 전체의 제곱인 경우에 이 제곱은 각각 한 번씩 어떻게 분배하여 제곱된다. 분배법칙 배웠었지? 자,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면서 플러스로 변하죠. 자, 루트가 제곱을 만나는 순간 루트는 없어지고 어떻게? 6만 남겠지. A만 남겠죠. 그래서 6. 자, 얘는 마찬가지로 루트가 제곱을 만나면서 6만 남고요. 루트가 제곱을 만나고 제곱이 마이너스를 분배하면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변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개념을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3번에 괄호 1번 한번 풀어봅시다.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라는 말은 루트를 어떻게 해라? 저기 멀리 보내버려라. 자, 그러면 루트가 뭘 만나게 해주면 돼? 루트가 제곱을 만나게 하면 근호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자, 루트가 제곱을 만났으니 뭐만 남아요? 7만 나홀로 쓸쓸히 남아있겠지? 자, 그 다음에요. 제곱이 마이너스를 분배하고요. 제곱이 루트를 만나게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루트는 없어지면서 플러스 0.8, 즉 플러스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호이기 때문에 0.8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요. A가 0보다 클 때일 경우고
자, 보세요. A가 5라고 했을 때 A는 0보다 당연히 크죠. 하지만 전체 제곱 앞에, 루트 앞에, 근호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으신가? 자,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면서 뭐만 남겠어? 5만 남겠지. 하지만 이 마이너스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외로운 솔로라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5 앞에 마이너스는 꼭 붙여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는 부호주의하세요. 부호주의. 선생님이 얘기하는 루트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어떤 마이너스? 바로 이 루트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요, 제곱을 만나기 때문에 플러스로 변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보자. 바로 풀어볼 건데, 자, 선생님이 다른 색깔 펜을 또 쓰도록 할게요. 자, 루트 49를 먼저 볼게요. 루트 49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루트 7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그치? 왜? 49는 7749니까. 자, 마이너스는 여전히 앞에 써주고요. 루트는 제곱을 만났지만 마이너스는 만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루트가 남기고 간 7까지 같이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식의 계산이에요. 자, 각각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해주면 끝나는 부분인데요. 괄호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이 루트를 만났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루트는 없어지면서 2만 남겠지. 자, 더하기 그대로 쓰세요. 더하기 그대로 쓰고요. 자, 제곱이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만날 수도 있어. 왜? 괄호 안에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제곱이 루트까지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남는 숫자는 3. 계산하면 얼마? 5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번에는 분수 형태 한번 해볼까? 분수 형태. 자, 루트 25는요, 밖으로 나오고 싶어요. 하지만 이 루트는 지금 제곱을 만나지 못했지. 루트가 밖으로 나오려면 항상 제곱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 그런데 제곱을 만나게 해줄 수 있겠다. 왜? 25는 뭐? 5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루트가 제곱을 만나면서 5만 남겠지. 곱하기 그대로 쓰고요. 곱하기. 자, 이번엔 제곱이 루트도 만나고 제곱이 마이너스도 분배해서 뭐만 남는다? 2만. 이 그대로 쓰고요. 나누기 그대로 쓸게요. 자, 그리고요, 제곱이 루트를 만나서 3분의 2가 밖으로 나오겠지. 자, 그럼 계산 다 한 거야. 여기서는 똑같이 하면 되지? 우리 예전에 계산할 때 나눗셈의 역수라는 거 생각나나요? 나눗셈의 역수. 자, 나눗셈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곱셈으로 바꿔서 곱셈의 역수로 계산을 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나눗셈은 뭘로 바꿔주라고요? 곱셈으로 바꾸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분수는 분자와 분모의 자리를 서로 바꿔주라는 뜻이지. 그러면 2분의 3. 다시 정리를 하면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3. 이끼리 서로 약분되면 5, 3, 15. 그래서 정답은 15라는 거. 자,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를 풀 때는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이너스가 괄호 안에 있는 건지, 그 마이너스가 제곱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깨끗이 다시 싹 지우도록 할게요. 자, 제곱근의 성질에서요, 요렇게 되는 경우는 모두 무엇이다? A다. 왜? 모두 다 뭘 만날 수 있는데? 제곱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루트 A, 그냥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선생님은 친절하기 때문에 다 써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괄호 안에 루트 A 제곱,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이너스가 여기 앞에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어디에도? 괄호에도 있고요. 루트 앞에도 있고요. 이럴 경우 세 번째는요,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자, 네 번째는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제곱. 요러할 경우에는 모두 다 어떻게 정리된다? A는 마이너스 A로 나올 수밖에 없다.
없다. 자, 이 마이너스는 만날 제곱이 없어요. 얘도 없고요. 얘도 없고요. 얘도 없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로 정리된다는 거 같이 정리를 해두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같이 풀지 못한 문제는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도록 합시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뒷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 이번에 배울 성질은요. a제곱의 성질이에요. a제곱의 성질. a제곱의 성질이긴 한데 이 a가 숫자가 아니라 이번에는요. 근호 안에 루트 안에 뭐가 있냐? 문자나 식의 제곱이 있는 경우 그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제 9번에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유제 9번에 있는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간단히 하라는 건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x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미지수예요. 하지만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는 거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이 x는 2라는 걸 한번 가정을 해보자. 뭐 1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2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x가 2라고 했을 때 x가 2라고 했을 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건데 그 전에 모든 식은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루트가 지금 뭘 만났어요? 제곱을 만났지. 그 말은 루트가 밖으로 어떻게? a만 남겨두고 도망간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에 나오는 숫자는 요게 되겠지. 자, 그럼 이거 정리해보자. 2 플러스 2니까 얼마가 되겠어? 4가 될 거고 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답을 쓰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이 2는 가정을 한 것 뿐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2는 계산했더니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x 마이너스 3은 가짜로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부호가 음수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을 넣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양수일 경우에는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있잖아. 그치? 그대로 나오면 돼요. x 플러스 2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세요. 마이너스. 그런데 계산의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뭘 붙여주느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줘야 돼요. 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a의 값은 없기 때문에 얘네가 a 값이 되겠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a의 값은 없다고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줘야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서 플러스인 양수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느냐? 중괄호 열고요. x-3 일단 그대로 나오세요. 그대로 나오되 뭐 붙여주라고? 마이너스 붙여주라고. 자, 친구들이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여기 써준 줄 알고 이 마이너스는 써주지 않는다는 거.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 요렇게 x 플러스 2 마이너스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 얘는 플러스 3. 자, 그러면 또다시 괄호를 정리해야 되겠네. 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3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x와 x, 1x, 1x 더해지면 2x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2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정답은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확인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호 안에 문자나 식의 제곱이 근호 안의 문자나 근호 안에 문자나 식의 제곱이 x 플러스 2의 경우에는 절대값 계산과 마찬가지로 이건 기억 못하더라도 이건 꼭 기억해주세요. 결과가 뭐가 되도록? 양수가 되도록 풀어준다. 자, A가 양수일 경우에는 A는 그대로 나오면 돼요. 여기서 A는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런데 A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일 경우에는 그렇지.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절대값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필수 예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2가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뭘로 해볼까? 3으로 한번 해보자. 3-2는 1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대로 나오면 된다. 자, 그런데 x가 2보다 작을 경우에는 1 대입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지.
x-에다가 괄호 꼭 치고요. 마이너스 앞에다가 붙여주세요. 정답은 분배 법칙까지 끝난 걸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제곱수에 관련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곱수라는 건 뭐냐면, 제곱하여 만들어지는 숫자예요. 제곱하여 만들어지는 숫자다. 자, 그러면 1을 제곱하면 1, 2를 제곱하면 4, 3을 제곱하면 9, 4를 제곱하면 16. 자, 그래서 1, 4, 9, 16, 25 같이 제곱해서 만들어진 숫자를 우리는 제곱수라고 하는데, 제곱수는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수로 만들 수가 있지. 어떻게? 루트 16인 경우에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려면 근호가 제곱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루트 16은 4의 제곱과 똑같지. 그러면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서 4로 변한다는 거 확인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요. 제곱수는 큰 수의 제곱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큰 수의 제곱수를 미리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11의 제곱요.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15의 제곱은 225, 그리고 16의 제곱은 256, 그리고 17의 제곱은 289, 18의 제곱은 324, 19의 제곱은 361이라는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꼭 적어두고요.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요.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강의 같이